보이지 않는 침투 용산 땅 매입의 안보 리스크. 서울 용산 이태원. 대한민국 수도의 한복판이자 외교 안보의 중심지라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예상치 못한 주인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중국 정부입니다. 2019년 중국은 이태원 한복판에 1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땅값은 약 300억 원. 단순한 부동산 투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안보에 치명적인 파고가 될 전략적 행보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방향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사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계약을 맺고 이듬해 2019년 7월 소유권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규모는 4,162, 약 1,256평에 해당합니다. 서울의 핵심 땅값을 고려하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더욱 주목할 점은 위치입니다. 대통령실까지 직선거리 1.5km, 대통령 관저와는 1km 남짓, 주한 미국 대사관 이전 예정지와도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최고 권력 기관과 주요 외교 시설이 모여있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 땅을 샀을까요? 주한 중국 대사관은 공무용지 확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용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로 활용이 지연되고 있다는 해명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건물은 방치된 채 담장도 그대로 남아있고 대신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된 모습이 확인됩니다. 공무용지라면서 왜 철거도 활용도 하지 않고 단지 감시 장비만 설치했을까요? 이 점에서 의혹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래는 합법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한국 정부는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국 공관은 업무를 위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도 가능하죠. 문제는 절차입니다. 외국 정부가 한국 땅을 매입할 때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도 별도 신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전략적 요충지의 땅을 외국 정부가 사들이더라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을 가장 심각하게 지적합니다. 단순히 중국이 땅을 샀다가 아니라 아무도 이걸 검토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나 특정 보존 지역이 아니라면 외국 정부든 개인이든 한국의 토지를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전략 거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더 큰 문제는 상호주의입니다. 한국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주택을 사려 해도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토지를 사실상 무제한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 불균형은 국민 정서에 반발을 낳고 장기적으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집니다. 결국 우리는 못하는데 왜 그들은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남습니다. 안보적 시각에서 보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대통령실, 군사시설과 인접해 있습니다. 만약 이곳에 고성능 도청 장비나 감청 장치가 설치된다면, 주요 인사의 출입 동향을 CCTV로 확인할 수 있다면,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국내 안보시설 불법 촬영, 군사 기밀 유출 의혹의 배후로 지목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도 단순한 부동산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사건은 중국의 군사외교 전략인 초안전의 연장선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초안전은 무력뿐 아니라 경제, 정보, 문화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입니다. 용산 토지 매입 역시 단순 투자라기보다 대한민국 수도를 영향권에 두려는 상징적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이를 보이지 않는 군사기지 확보라고까지 평가합니다. 중국이 서울의 핵심 지역에 땅을 샀다는 사실만으로도 심리적 압박이 작동합니다. 한국 국민은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당국 역시 위기감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 땅을 장기간 방치하면 주변 개발이 늦춰지고 언제든 갑작스러운 개발 계획을 발표해 혼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 소유가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중국인의 수도권 부동산 매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의 중국 커뮤니티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주민의 지방선거 투표권까지 고려하면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안보와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외국 정부가 전략적 지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투명한 활용 계획 제출, 국회 보고 사전 검토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지금처럼 아무런 검토 없이 허용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25년 5월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상호주의 의무화.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땅을 살 수 없다면 그 나라 국민 역시 한국에서 땅을 살 수 없게 하자는 겁니다. 둘째, 수도권 전역에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 즉, 단순 투자 목적이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 법안은 중국뿐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무분별한 매입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간첩죄입니다. 현행 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법률상 적국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을 위한 기밀 유출은 처벌이 어렵습니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또는 외국 단체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의 미비로 인해 비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중국이 용산에 매입한 이 땅 단순히 방치된 공터일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전초기지일까요?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의 속도를 내지 않는다면 안보 공백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대응이 늦어질수록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심장부 용산. 그곳에 세워진 중국에 보이지 않는 성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단순한 땅 한 조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와 안보, 그리고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